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김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메타 관련된 광고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메타를 가져왔습니다. 메타를 오늘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메타 광고를 이용해 주시는 광고주님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메타 관련해서 뭐 이슈 사항들과 업데이트 사항들에 궁금한 내용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저희 준수 대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 가져왔습니다. 벌써 오전인데 6분. 맞아요. 벌써 7분이나 이제 동시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아침이지 않습니까? 어제랑은 다르게 조금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왜 안 좋았나요?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월요병이 모두들 좀 만연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조금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그럼 오늘 또 열심히 또 라이브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 3가지 비밀을 이제 가져왔는데 굳이 왜 메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니까 메타 광고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조금 더 많이 접속을 하고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래 들어서 메타 광고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준수님 말 토대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메타 광고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메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무조건 좋다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가 존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고 이를 토대로 처음 배너 광고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좀 손쉽게 다른 저희 광고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타 광고는 약간 기본적인, 약간 요즘에는 이제 좀 뭔가 예전에는 검색 광고가 약간 너무너무 기본, 네이버 검색 광고가 기본이었다면은 요즘은 사실 추세가 네이버 검색 광고랑 SNS 같이 동시에 좀 진입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검색 광고는 정말 명확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광고가 노출되는 반면 메타 광고는 저희 그 배너가 저희가 특정한 타겟층에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게 메타 광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잠재 고객 유사성의 확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 저희가 광고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타겟층에 대해서 그냥 명확히 좀 그들을 설정만 하고 그들에 한해서만 좀 노출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메타 광고에서는 이 타겟층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유사성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뭐 A라는 타겟층에 대해서만 노출되면은 우리는 좀 효율을 잘 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AI 입장에서는 A가 아니라 A-1, 뭐 B 영역까지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조금 더 고효율의 소재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좀 유사성에 대해 확장할 수 있는 요소를 저희가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준수님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좀 간편하게 얘기해자 보면은 그 메타 광고의 캠페인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다른 고객분들 같은 경우 다른 광고주분들 같은 기본적으로 인지도, 뭐 트래픽, 약간 이제 판매 요 정도만 좀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잠재 고객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 잠재 고객 선택을 하시다 보면 아까 준수님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기존의 고객과 최대한 비슷하고 좀 최대한 유사한 고객들 위주로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캠페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 잠재 고객을 활용하라고 메타 측에서도 많이 제안들을 좀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나 전환 이런 캠페인 유형만 이용하지 마시고 잠재 고객도 한번 활용을 해서 우리 고객 전환 고객과 좀 유사한 고객들을 좀 타겟을 해서 광고를 좀 원활하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약간 제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오늘따라 좀 유독 차분한 경향이 죄송해요.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유사 타겟 관련돼서 좀 더 드릴 말씀인 게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돼서 한번 집행을 했었는데 보통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보통 건강식품이라 그러면 뭐 건강 아니면은 뭐 운동, 헬스 정도로만 타겟층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조리원 아니면 병원 등과 같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 좀 니즈가 많은 곳에 대한 타겟층도 알아서 이제 유사성으로 넓혀졌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을 보는 그런 사유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희 그 타겟팅만 믿지 않고 이 유사성을 좀 유사 타겟을 확장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광고 타이밍입니다. 이게 광고 타이밍 좀 말을 좀 쉽게 하면 한마디로 노출되는 그 시기를 정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그렇게 상담원이 조금 자리에 해 있고 평일에만 노출이 가능한데 평일에만 이제 저희가 안내가 가능한데 이게 주말까지 만약에 광고가 노출된다 그러면 사실 응대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주말에는 노출하지 않고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노출하게 해줘와 같은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약 세팅이 가능한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준수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평일만 이용하는 우리 광고업자분들께서는 평일만 라이브를 해도 되고 또 우리 일반 이런 무슨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12시에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딱 기간 15일 노출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은 이런 예약 세팅을 해서 미리미리 딱 정각이 딱 노출될 수 있게 아니면 또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딱 정해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 있다. 신박하는 않고 원래 있던 기능이죠. 심각하죠. 근데 이제 신박하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사실 대부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좀 특정 프로모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대와 같은 소재를 노출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조금 타임어택 소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초부터 시간이 점점 맞아요. 줄어들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와 같은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고객들도 좀 액션을 많이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그리고 고효율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대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소진하는 게 좋지 정말 터무니없이 주말에만 소진이 많이 되면은 좀 그래도 헛돈 날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만 광고를 좀 노출하시는 것도 좀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좀 간단한 기능이긴 한데요. 바로 메타 내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현재 존재합니다. 우리 또 주 마케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양한 플랫폼 반가워가지고 네,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까지 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아무래도 이 각각의 플랫폼별로 좀 매체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을 하고 또는 좀 정보 제공을 하는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젊은 세대들이 이용을 하고 또한 뭐 짧은 컨텐츠인 쇼츠나 아니면 이미지, 영상까지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왓츠앱은 아무래도 좀 소통 창구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왓츠앱에서는 광고는 불가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듯 그 플랫폼별 좀 성향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비밀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좀 섬세한 내용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이기에 제가 진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 그냥 똑같이 광고 돌리고 똑같은 세팅이고 똑같은 매체 플랫폼인데
대행사를 이용하면 뭐가 다른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광고주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행사는 페이스북과 직접 소통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매체와 소통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훨씬 더 대행사 비즈니스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실 내 제품이 조금 좀 예민하고 좀 뭐랄까 좀 다루기 좀 어려운 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 거절이나 뭐 아니면 제한이 좀 많이 됐던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광고주다 싶으시면 사실 대행사를 이용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 또 유리한 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제품이 좀 예를 들면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이제 뭔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해주시면은 직접 운영해서 계속 비활성화 당하지 마시고 대행사 좀 알고 있는 좀 관심 있어 하는 대행사한테 문의를 해서 좀 큰 대행사 공식 대행사 측에다 문의해서 같이 매핑 잡고 운영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메타 프로팀에서 전화 간간히 오실 거예요. 이거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맞아요. 왜 이래요? 아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에서 직접 영업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체 세팅에 대해서 한 번 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외에서 온 전화이고 메타가 영업하러 오는 전화다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들어서 내 광고 계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은지 한번 컨설팅 들어보고 사실 이분들이 메타 지원팀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비활성화라던가 이주사항이 생기시면 이런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 컨설팅에 당첨? 선택받았는데 이 전화를 계속 영업전화니까 거절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 받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마 메타 프로팀에서 전화 오는 경우는 대다수 예산이 좀 어느 정도로 한 분기별, 반기별로 예산이 충분하게 사용하시는 광고주분들한테는 이렇게 매월 한번 이렇게 컨택이 되면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좀 대행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광고주들이 계정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계정 관리는 하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행사를 이용하다 보면 저희도 사실 여러 계정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메타를 집행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비활성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좀 노하우나 레퍼런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계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업로드하고 프로필 내용도 채우고 정보 채우고 등등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셔야 안전하게 계정 관리가 되고 또한 안전하게 광고 관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또 메타 비밀이 하나 있겠네. 메타 비밀 이거 세 가지로 하지 말고 한 여러 가지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는 메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저도 메타 관련해서 이제 좀 매체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사용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평소에 메타 비활성화되는 광고주분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비활성화 이슈긴 해요. 맞죠? 근데 그 비활성화를 처음에 다 당하시는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2단계 인증을 무조건 안 하신 계정 2단계 인증은 정말 필수입니다. 메타에서 2단계 인증을 하지를 않으면 이 계정 조금 불안한데 이 계정 뭘까? 하면서 시스템 AI 자체가 자동으로 이제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일시 비활성화를. 이럴 때 꼭 2단계 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으로 착각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제 2번 전화 왔습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IP에서 그 계정 로그인, 로그아웃 하다 보니까 메타에서 인지하는 건 저기서 로그인했는데? 왜 저기서도 로그인하지? 왜 저기서도 로그인해? 너네 뭐야 해커들이야? 이러면서 또 그 계정을 블락시켜버립니다.
이게 진짜 정말 많은 광고주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인 로그 예를 들면 내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은 브랜드 계정 하나 만들면은 여러 사람들이 로그인해도 사실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는 PC로 진행을 하고 또 저도 사실 이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지만 여러 IP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타 측에서는 시스템 해킹 이슈로 인해서 비활성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 사람 계정으로 우리 계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만약에 메타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면은 계정을 계속 공유하지 마시고 준수님 초대, 민경님 초대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각자의 계정에서 이 비즈니스를 볼 수 있게끔 운영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는 이게 과금 방식 중에 하나 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메타 내에서는 좀 그 비즈니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자에 저희가 좀 입력을 해야 아무래도 추후에 과금 방식을 통해서 좀 과소진이 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정보를 꼭 다 기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계정 수단 그 결제 수단 쪽에 내 비즈니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그 칸 같은 경우에는 꼭 입력을 해야지 나중에 수수료 폭탄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안 되니까 꼭 사업자를 계정에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희도 항상 계정을 만들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어우 씨, 너무 알차게 다 얘기를 해드렸네요. 오늘 이 방송만 봐도 메타 광고는 문제 없이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메타의 비밀. 저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픽셀이다 보니까 픽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흔히 말해서 뭐 호스팅 사라 그러죠. 뭐 카페24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아이메 뭐 요즘은 정말 좀 워드프레스와 같이 좀 다양한 매체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픽셀 설치가 좀 용이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안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하실 때 그런 호스팅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메타랑 함께 협력이 되어 있는 호스팅사를 이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추후에 광고를 집행하실 때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메타의 네. 나름 비밀을 말해드리자면 사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이제 학습된 소재를 조금 더 학습시키는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벌크 캠페인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한 캠페인만 세팅을 하라라고 메타에서 이렇게 권장해 드렸는데 워낙 그 캠페인의 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전환된 소재들 또 효율이 높은 소재들 위주로 또 다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캠페인을 여러 개를 이용을 해도 효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측에서 예전에 영업을 하실 때 그 메타 프로팀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캠페인 한 개만 운영하세요 했다가 요즘에는 사실 많은 광고주분들이 여러 캠페인 운영하고 효율을 많이 좀 높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좀 메타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좀 다양하게 좀 세팅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비밀까지는 아닌데요. 비밀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전 여기까지. 농담. 비밀까지는 아닌데 이게 메타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사실 경쟁사들이나 타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매체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어떤 뭐 키워드를 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와 좀 연관된 아니면 뭐 브랜드 명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그 브랜드가 현재 어떻게 노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저희가 이들과 같이 좀 광고 집행을 해야지를 저희가 소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구를 구성할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준수님이랑 라이브 하는 게 제일 저랑 좀 그 텐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만약에 메타 광고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지금 광고주분들 세팅할 때 제가 좀 제안 드리는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그냥 뭔가 전환 캠페인 운영하면 돼, 우리는 판매가 목적이야 라고 해서 전환 캠페인 위주로 딱 세팅만 해두시고 광고를 집행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전환 캠페인도 결국에는 모수가 있어야지 이 캠페인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라. 대신 트래픽 2, 전환 캠페인 8,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모수가 있어야지 이 캠페인도 학습이 되고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예를 들면 효율을 보기 때문에 사실 전환 캠페인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항상 저는 두 캠페인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추후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수가 쌓여야 되는데, 이게 전환 캠페인에서 만약에 구매로 저희가 전환 측정한다 그러면 이게 최소 권장하는 이벤트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회라고 하면은 100번의 구매까지가 일어나야 그 후부터 좀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전환이 100개 이상 발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전환값을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와 같이 좀 다른 방안으로 좀 선택을 해서 일단 모수를 먼저 채우는 게 좀 중요합니다. 준수님 말하는 걸 조금 덧붙이자면 7일 이내 50개 이벤트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그 캠페인 세트 내에서 학습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환 캠페인을 내가 구매로 했어요. 근데 전혀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 계속 라이브 할 수 없죠. 제한된 머신 러닝이 뜨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좀 전환을 저라면 구매가 아닌 장바구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회원 가입 이런 식으로 문의하기,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이제 7일 내에 50개를 저희가 발생을 해야지 학습이 되니까 최대한 학습할 수 있는 전환을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타는 다른 매체들과 좀 다르게 이 컬렉션 형태가 있잖아요. 컬렉션 형태는 아니면 쇼핑 링크들을 함께 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컬렉션 설정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이미지 영역에 그 아래 또 기타 영역들을 또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같은 비용으로 광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저희도 효율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노출 형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저번에 한번 저 이렇게 사담하다가 악플 달려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가 3가지 비밀 알려준다 해놓고서는 제가 한 20개 정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비밀은 아니고 좀 알차게 좀 세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효율적인 세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많은 내용을 좀 가지고 와버렸어요. 오늘 내용하는 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 번호 연락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문의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네. 준수님 추가적으로 저희 지금 4분 보고 계신데 할 말 있으시면 또 한마디 멘트 남겨주세요. 네. 아무래도 왜 떨려하세요? 예상치 못했던 멘트래요. 근데 일단은 이게 항상 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사실 유튜브 어떤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막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거 역시도 액션인 거고, 쉽게 들어와서 채팅을 남기는 거 역시도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 번의 용기가 정말 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용기를 내서 각자의 전화번호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응하는 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한 번씩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일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그럼 용기를 내라라고 변경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타 광고 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셔라라고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준수님이 쫙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금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메타 광고 여러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첫 번째, 잠재 고객의 유사성. 기존 고객과 유사한 타겟층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트래픽 그리고 전환 캠페인만 이용하지 않고 이런 타겟을 좀 더 확장해서 설정하는 걸 제안 드렸고요. 두 번째는 광고 타이밍입니다. 한마디로 예약 세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일만 좀 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계정이라면 평일만 라이브를 하고 주말은 오프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젊은 층과 쇼츠, 페이스북은 기타 연령층과 정보 제공하는 위주로, 왓츠앱은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플랫폼별 특성을 활용해서 광고 집행을 하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 아래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행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또는 메타 프로팀에서 문의 전화가 오는 것은 주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씩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비활성화 이슈인데요. 이거는 2단계를 인증 안 하는 계정이나 또는 한 계정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계정일 경우 비활성화가 되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결제 수단에서는 꼭 사업자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시는 걸 권장드렸고, 픽셀 설치를 위해서 호스팅사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으며 여기서도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 타가지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개만 세팅하는 것을 권장해 드렸는데, 요즘 최근에는 좀 문화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여러 캠페인 운영해도 별도의 효율이 낮아지거나 그런 게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캠페인을 운영해도 괜찮다. 그리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역시도 모수가 있어야지 이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뿐만 아니라 트래픽 캠페인을 트래픽 캠페인 2, 전환 캠페인 8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컬렉션 형태들은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늘 라이브 최종 정리 완료. 네.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준수님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대리였고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